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겨울에 해야 될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수시 전략, 수능도 이렇게 바뀌고, 수시도 이렇게 바뀌고,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오는 교과목이나 진로 선택이나 융합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근본적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뀌는 입시는 근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뭐 흔한 말로 얘기를 하면 문해력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창의적인 사고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답답식에 의해서 찍어서 내는 어떤 그런 답이 아니라 내 사고력을 갖고 나의 목소리로 인포메이션을 취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능력. 이과를 가든 문과를 가든 이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서 파생되어 있는 어떤 생계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 중요하겠죠. 말씀드리면서 쭉 전략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해야 될 게 필요한 게 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해서 지금 고교학점제에서의 창체 활동이 굉장히 등한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마지막 전략의 한 부분은 창체 활동이에요. 철퇴 활동이 어떤 식으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중요한지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아카데믹한 것이 IB 과정에서도 아카데믹한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뭐 했습니까? 소통하고 그 다음에 같이 행동하고 같이 리더십하는 이런 것들 역시 2022학년 고교 개편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이 창체 활동이 굉장히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추는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등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큰 로드맵을 짤 때도 역시 이 마지막에 창체 활동까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창체 활동의 역할이 예전보다 조금 축소된 건 맞아요. 이게 다 진로나 융합 그 전문 과목 속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아카데믹한 것을 액티비티한 어떤 행동으로서 무브먼트로 풀기 위해서는 창체 활동의 조각까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로드맵에 넣으셔야 우리 아이 대학 가는 거 이제는 재수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더 됐습니다. 한번 하면은 수능을 갖고 이제 그 역전의 기회를 삼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능이 모호해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재수를 하지 말고 현역일 때 바로 들어가는 방법을 기필코 필승의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간과 노력과 거기에 맞는 로드맵 전략,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바뀐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낸 교육평가 과정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공유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창시활동 교육부에서 2022년 바뀐 교과목 그 교육과정 개편안을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긴 거는 별로 요즘에 안 좋아하시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길게 읽으면 싫어하시니까 제가 조금 중요한 것만. 창의적 체험 활동이 뭐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창체 활동은 이제 지금 봉사가 자율이나 동아리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율활동, 자치활동이 이렇게 지금 있고요. 이 자치활동이 조금 눈에 띄게 보여요. 앞으로의 고교학점에 대해서는 자치활동이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 만드는데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 예전에 뭐 고3에 있는 어떤 그 활동에서 고3만 할 수 있었던 활동, 1년짜리 활동은 물론 아니지만 이것이 1학년, 2학년, 3학년의 어떤 기간을 두고 자체적으로 그것이 마을 공동체와 그것이 어떤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평가하고 배점하는 과정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려면 교사들의 함량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설명드리긴 할 텐데 교사 그룹과 학생 그룹이 같이 자체적으로 교사의 어떤 그런 스터디와 그러니까 많은 걸 가리키고 융합하려면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기존하고는 좀 달라, 물론 선생님들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고등학교에 박사학위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학생 그룹과 이게 이제 교과목 안에서의 시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컴포지션, 어떤 그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중요하죠. 학술, 여가, 봉사가 동아리 활동에 이제 들어왔다. 이게 이제 크게 바뀐 점이에요. 2022년 교육과정에서 봉사가 동아리 안으로 들어왔다. 사실 근데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하다 보면 봉사 안에 동아리가 제가 했던 말을 아마 돌려보시면 찾아보시면 제가 이런 말을 아마 한 10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봉사 안에 동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사 안에 동아리 안에 봉사가 있고 봉사 안에 진로가 있고 진로 안에
동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이게 제가 말하는 그 입학면체 학생부 생활종합 기록부의 그 어떤 내용이 입병망치의 연관성을 갖고 잘 객관적으로 떠올라서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하기 쉬운 생기부 대처소식이 돼야 된다. 누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봉사활동이 없어진 게 아니라 봉사활동이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죠.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진로활동은 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요. 상체에서 진로 활동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과목들이 앞으로 더 위계성과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목 안에서도 진로를 선택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고민하는 걸 그려낼 수 있고 생계부를 쓴다는 건 서사예요. 서사할 수 있지만 진로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에서도 여전히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 무브먼트적인 두잉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같이 아카데믹한 것과 두잉한 것이 마저 들어가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의 추세는 한국 입시에선 소논문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빠져 있습니다. 미국 대학을 갈 때는 소논문은 필요하겠네요. 자, 이거 다 읽어드리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자, 영역의 활동. 그래서, 지금의 2022학년도 개편 과정을 보면 자율자치활동 영역은 자율활동과 자치활동으로 구성합니다. 이 내용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봐야 돼요. 동아리 활동 영역은 학술, 문화 및 여가. 자, 동아리 활동에 뭐가 들어가요? 학술이 들어가요. 이거 이제 봐야 됩니다. 무조건 논문은 안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교학점제치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바뀔 거예요. 논문에 대한 것이 여전히 금지될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학술이라는 게 꼭 논문으로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드렸던 그 학업 역량에서 100분율이 나오는 그 교과목의 100분율 점수 아직까지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그게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것도 다 절대평가로 바뀐다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보면 학업 영역에서 점수 절대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두 번째 태도,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태도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생계부 대체서식에 세 번째가 탐구력이었어요. 그럼 이 탐구력이 동아리 활동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과 서로 맞물리면서 논문이라는 게 아니어도 학술적인 부분, 아카데믹한 부분으로도 생계부에서 이 탐구력으로 나올 수 있고 바로 이 탐구력이 진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류다. 눈이 그 경희대학교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2024학년도 대입 입시 요강 전형을 보고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거기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70에 내신 30인데 이 내신도 점수 플러스 태도 플러스 탐구력 타고 와서 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70%를 100으로 봤을 때 비교과를 진로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0에서 15%가 이 창체활동 간의 액티비티의 연관성일 텐데 미국 대학도 이런 것들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진로와 이런 학술적인 부분이 또 진로 활동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위계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해외고 국제학교에서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 때 그냥 번호만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확한 그 위계성을 갖고 그것이 어떤 관점과 의도에서 확대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야 됩니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진로를 갖고 세팅을 놓고 전략을 우리 대학 오는 것은 그것은 꿈과 희망만으로 우리 대학을 입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대학 혹은 뭐 미국 대학, 영국 대학 마찬가지겠지만 대학 입시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전략을 세워놓고 거기서 운동 가서 이제 하나씩 실천을 하는 거죠. 진로 활동 영역은 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설계 실천 활동으로 구성된다. 자, 활동 보시면 이건 중요해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돼요. 자율자치활동, 자율활동, 주제 탐구활동, 개인연구, 소집단, 공동연구 프로젝트.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트다. 자율활동 안에서도 프로젝트, 진로선택 과목에서도 프로젝트, 융합선택 과목에서도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는 아무거나 프로젝트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로 대학과 연결된 선의 연장선상에서 점점 내 꿈들이 내 정확한 어떤 생계부에 있는 세특사항들이 명확하게 잘 얼음 조각이 조각돼서 명확하게 하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프로젝트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관성을 이미 머리에 놓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적응 및 개척 활동, 입학 초기 적응, 학교 이해, 정서 지원. 이것이 이제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 문화와 다민족 간에서의 어떤 교류와 리더십 같은 것들이 되겠죠.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개인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공동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이게 이 서사되는 이 낱말이 어떡하지 좀 다르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뀌는, 그러니까 창제활동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시대인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바쁜 시대니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창시활동 굉장히 아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집중과 선택에서 이제 그동안의 어떤 집중이 조금 분산되는 거죠. 진로 과목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의 어떤 콜라보로 집중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활동들도 그 선택 과목과 융합 과목의 콜라보에 또 같이 넣어서 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 생활습관 형성 활동, 자기관리, 환경 생태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함양, 자치활동, 이제 새로운 건 아닌데, 눈에 좀 요즘에 부각돼 보이는 게 지금 자치활동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저하고 로드맵을 짤 때 학생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학생의 어떤 장점을 어떻게 더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생계부를 만들어 간다 했을 때 로드맵을 짤 때 가장 로드맵이 중요합니다. 이 로드맵을 짤 때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다 해서 생각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로드맵을. 관계 형성 및 소통 활동, 사제 동행, 토의 토론, 협력 논의. 자, 이 사제 동행이라는 건 이미 대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진짜 사제 동행을 대학에서 잘하는 그런 건 아직 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이 학자들은 많은데 진짜 스승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에서는 점점 반대로 이 고교학점제가 잘 발달이 되면 더 선생님들의 전문 역량이 여러 배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술 문화 및 여가 활동, 학술 동아리, 예술 동아리, 스포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에 있는 IB 과정이나 AP 과정으로 보면은 이제 액티비티가 되겠죠. 그다음에 봉사활동, 교내 봉사, 또래 상담, 지속 가능한 환경. 이게 지금 눈에 띄는 게 지속 가능한 환경이거든요. 이게 취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도 많은 아이템들, 하나의 문구를 갖고 많은 아이템들을 낼 수가 있어요. 결국 이건 아이디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현행의 어떤 생계부 대처서식에 맞게 잘 구현해내는 것, 이렇게 보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 캠페인 재능 기부, 청소년단체 활동, 각종 청소년단체 활동.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지금의 그 창작체험 활동은 옛날처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와 연결돼서 어떻게 아웃풋으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냐, 액센트를 찍을 수 있냐, 생계부에서. 조금 밋밋하다면, 밋밋하진 않겠죠. 잘 만들어진 생계부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가면서 요거에 대한 아카데믹한 것을 여기서 배우고 느낀 점과 상정된 것을 어떻게 지역사회와 자치와 동아리와 이웃과 소통하고 나누는 과정이냐. 요거는 강한 에센트의 어떤 부분을 좀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눈에 잘 보이게 연결되면 딱 하나의 조각이 완성될 수 있게 그렇게 생계부를 만들어야 되고요. 성장시켜야 되고요. 진로 탐색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이 지금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진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과목들이 생겨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아 탐색 활동, 자기 이해 생애 탐색 가치관.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의사가 되면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내가 경영인이 되면 왜 경영학과를 가야 되는지, 내가 이 많은 경영학과 중에서 왜 이 대학의 경영학과를 가야 되는지,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이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저 최상위 과정에서의 어떤 그 논리적 로직은 내 자신의 근본적인 어떤 생각과 목소리 잘 다듬어진, 그냥 아무런 노직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하고 행동을 통해서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나의 어떤 목소리와 생각들이 타인의 것과 섞이면서 내 관점에서 그것을 융합하면서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갖고 또 다른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냐. 이걸 예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창의라는 것은 뭐 갑자기 한순간에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내 자신을 어떤 시각에서 또 내 이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창의성이 달라지고 자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가야만 했는데 지금 시대에는 솔직히 말하면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한 건 사실 여러모로 보나 뭐 내용으로 보나 진로 보나 근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각자의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다 거짓말일 거야. 그냥 자사고 특목고만 뽑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생 대학 못 가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고 싶다면 열심히 그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고 노력하는 분들, 이런 학생들, 이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학을 보냅니다. 주저앉기보다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이미 끝난 거니까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갔을 때 이것도 자아 탐색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창의력의 한 부분입니다. 문해력의 한 부분이에요. 진로 이해 활동, 직업 흥미 및 적성 탐색, 진로 검사, 진로 성숙도 탐색, 직업 이해 활동, 직업과 확립, 일과 직업의 역할 이해, 직업. 그러니까 지금 한 단계 융합으로 가면서 선택 과목을 통해서 더 섹션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는 이것이 바로 진로를 넘어서 직업하고 연결을. 그래서 수능에서 대학 색깔 때문에 이과가 문과를 간대. 물론 이과가 문과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직업을 그걸 가질 때 할 것도 아닌데 그냥 대학의 색깔 때문에 간다? 이제 그런 게 결국 그렇게 가서 학생한테 좋으면 몰라도 또 학생한테도 안 좋잖아요. 또 재수해야 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의 진로 탐색을 넘어서서 생계부에서 직업까지 정확한 의사면 어떤 전문의까지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연관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내가 탐색해 가고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생기부에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보여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의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리더로서 단순히 수능 몇 문제 더 풀어서 좋은 직업을 통해서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수능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어떤 생각들을 품을 수 있고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서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우리 학생들이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베이스가 되는 고교학점제가 없어서 생계부 안으로 아이들을 몰아넣다 보니까 굉장히 안 맞는 사람, 잘 맞는 사람, 뒤죽박죽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안 맞는 아이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이제 수능으로 더 가면 되는 거고요.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초기 학생부 중학교 입학사항과제처럼 이거를 정말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인재가 되기 위한 그런 아이들을 많이 길러낼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듯이 이게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10년 이상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확한 방법을 찾아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 진로 준비 활동, 진로 목표 설정, 진로 실천 계획 수립 등 진로 계획 활동, 진로 상담, 진로 의사결정, 진로 설계 등 진로 체험 활동, 지역 사회 대학, 산업체와 대학과 선생님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냥 수직적인 게 아니라 이제 교사와 학생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정말 그 선후배 관계, 지식으로서 어떤 선후배 관계가 되면 참 좋겠네요. 학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더 인간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선생님들도 고교학점제가 되면 권위가 더 높아지실 텐데 그거를 이유 없이 아이비를 제가 설명드렸죠. 절대평가에서의 그런 채점 기준이 매우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그냥 주관적으로만 이렇게 하신다면 고교학점제는 굉장히 더디게 혹은 퇴양돼서 또 한 번 학생부 종합전형이 된소리를 맞았듯이 고교학점제도 그렇게 된소리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워낙에 요즘은 좋은 선생님들이 현장에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역별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주제 탐구 활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입니다. 자율활동 속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창시활동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과목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제 탐구 활동, 개인 연구, 소집단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 적응 및 개척 활동, 그 다음에 프로젝트형 봉사. 봉사도 그냥 단발적으로 옛날에도 보면
입학사항과정부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봉사를 하면 왜 봉사를 하고 뭐 했는지 몰라. 그냥 학교에서 적어주는 봉사만 적어온 아이들이 많아요. 프로젝트형 봉사라는 건 개인 한 번 하고 끝나는 봉사가 아니라 이 봉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창치활동과 진로나 융합 선택 과목과 이런 절대평가적인 그 과목 속에서 앞으로 다 절대평가가 되겠지만 어떤 위상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아카데미에서 길러진 나의 능력이 봉사로. 그래서 그 봉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돼요. 그냥 뭉퉁덩이로 다른 애들이 하니까 나도 가서 양로원 어떤 뭐 청소년의 집에 가서 내가 봉사를 하지가 아니라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나 자율이나 창치활동의 모든 부분은 교과목과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과 마찬가지로 위계성 갖고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군의 입학사항관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태와 환경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이렇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생태와 환경 이 부분도 하나의 큰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 소통 중요하고요. 자치활동, 동아리는 이제 학술 동아리가 되고 예술 동아리가 돼서 교과목과 연계해서 학술적인 부분들 탐구하는 것들을 생계부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여기에 포커스가 당분간은 좀 많이 맞춰질 것 같아요. 또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아이템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되었던 것들에 이제는 식상한데 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같은 것들 봉사활동으로 너무 괜찮은 새로운 어떤 신선한 아이템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청소년 활동 단체. 지금은 생계부 안으로 너무 들어와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되고 2022학년도 새로운 교과목 이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생계부 안에는 이때 약간 학생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주는 쪽으로 조금 더 팽창해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하게 학생을 볼 수 있어요. 자, 학술 및 여가활동. 학술 및 여가활동은 자신의 흥미 및 진로를 탐색하며 관련 소질과 적성을 기르기 위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술 동아리는 당연히 교과와 연결시켜요. 이건 하나의 팁을 드리는 겁니다. 교과와 연결시켜야 돼요. 다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위계성이 초등학생이 봐도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생기고 선생님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이 세특을 쓸 때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아이를 막 미사여구를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이걸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지도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선생님의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대체서식도 2장, 3장, 한 항목당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외국에 있는 그 외국인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쓰려면 정확하게 이 어떤 프로젝트나 한국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이의 능력을 학생부 종합적인 한국 입시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그럼 그것도 이제 선생의 그 정확한 눈으로서 그 문구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고난만 아무렇게나 쓴다고 되는 것들은 아니겠죠. 자, 봉사활동은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래서 생태, 환경, 폭력, 안전사고 이런 것들은 다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진로 탐색, 자기 이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걸 찾아가는 과정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잘 좀 이렇게 보여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물론 어린 나이 때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어렵겠지만 그 노력의 흔적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을 넘어서 이제 직업까지. 내가 특성화고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특성화고에서 했던 융합이나 이런 심화 전문 과목들이 일반 과목에서 열리거든요. 필요하면 그 직업과 그 진로에 필요하면 특성화고의 수준의 그런 것들이 오니까 들을 수 있게 되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좀 더 난이도 높은 조금 더 고급 단위의 그런 정보 탐색 활동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진학정보 탐색 물론 뿐만 아니라 직업정보 및 자격, 취업 이런 거 그래서 취업사정정 계약으로도 입학사항관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더 이 험난한 시대에 제가 앞에서도 이제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험난한 시대에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기 위한 담답형의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한 그런 창치활동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교과목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 설계 및 실전 활동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진로와 직업 경로를 설계하고 실천. 이 설계하고 실천하는 게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이상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아이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포맷에 잘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좀 힘들 것이다.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억지로 진로를 선택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경험을 통해서 이것도 설정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진로 준비 활동은 진로 목표 설정, 진로 계획 수립. 자, 좀 커지면서 다시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진로 계획 활동은 진로 상담, 진로 의사결정, 진로 설계. 진로 체험 활동은 지역사회 대학 산업체 연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계 영역까지는 이제 이거는 학교의 영역이고요. 다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초기 상태에서 아이가 원하는 교과목이 깔려있지 않다. 특히나 고교학점제에서 특히나 그랬을 때는 그것을 처음 학기 초에 어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8학군 정도는 이미 의대를 갈 수 있는 탐구 과목들도 많이 선정이 돼 있고 한데 최소한 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의 어떤 뭐 꼭 그 과목이 있다고 해서 100% 유리하다고 볼 수 없지만 국어 과목이나 다른 과목으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만 특히나 다양하게 지금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2025학년 4년 5학년도서부터는 그렇지만 없다고 해도 끊임없이 그 어떤 과목을 우리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게 타당한 이유를 갖고 끊임없이 부탁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지금의 입시는 부모님이 나 몰라라고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 부모, 선생님, 또 안 되면 학교에서 안 되면 또 이렇게 저 같은 선생님들이 같이 해서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해서 학생을 잘 올바른 방법으로 보낼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시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능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제가 아는데 수능이 편할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수능은 이런 고교학점제 체제가 결국 교과목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능이 여러 가지의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아이마다의 로드맵에 맞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변별력을 잃게 돼요. 수능도. 그래서 수능도 체제가 바뀔 거는 다분히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뭐 수능이 없어진다, 뭐 수능이 어떤 뭐 서술형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르지만 고교학점제,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로직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라면 수능도 앞으로 조금 더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전 이렇게 지금 4번째 강의까지 아까 요약한 것까지 하면 5번째 강의인데 앞으로 남은 것은 이 어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선생님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이 겨울에 해외고, 뭐 검정고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시간을 좋게 잘 보내시기, 전략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